우리는 늘 유해를 벽장에 보관했다. 가족이 가져가거나 묻거나 벽감에 두지 않은 것들은 10년이 지나자 찾는 이 없는 유해 상자가 수십 개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나는 책임의 한계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 화재가 나면 어쩌나 소송을 상상해 보려 했다. 늙은 가족이 나타나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물론 유해 상자도 피해는 입을 수 있다.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버려진 유해의 가족이 이것을 두고 어떤 결정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지만 많은 경우 상자를 그대로 갖고 있게 되었다. 어느 크리스마스에 남동생 에디가 거기에 기억의 벽장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매달 보관료를 받자고 선언했다. 30일이 지나도 유해를 가져가지 않으면 소급해서 계산하여 가령 $25를 받자는 것이다. 전화를 돌렸다. 늙은 사촌과 의붓 자식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재혼한 지 오래된 과부가 돌아왔다. 부활절이 되자 기억의 벽장은 거의 비게 되었다. 에디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일컬었다. 나는 놀라운 일이라고 일컬었다. 우리가 타고 남은 죄, 이 유해 상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들이. 그해 겨울과 봄 내내 사람들은 아주 작아진 죽은 사람을 찾으러 왔고 나는 그들이 그것을 얼마나 꼼꼼하게 다루는지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활짝 웃음을 짓고 날씨 이야기를 하며 철물점이나 공항 짐 찾는 곳에서 물건을 집어들듯이 유해를 들고 콘플레이크나 세모이처럼 차의 트렁크에 던져 넣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도자기나 첫 번째 성체 배령을 받듯이 마치 자신의 손이 그것을 만질 자격이 없거나 그럴 만큼 깨끗하지 못한 것처럼 그것,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는 검은 플라스틱 상자나 갈색 판지 상자를 받았다. 한 나이든 여자는 여동생의 유해를 찾으러 왔다. 여동생의 자식들은 구태여 찾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모는 단호한 태도로 그들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대신 변명해 주었다. 그녀는 여동생의 유해를 차로 가져갔다. 트렁크를 열었다가 그냥 닫았다. 파란 세단의 뒷문을 열더니 그것도 그냥 닫았다. 결국에는 앞쪽 조수석으로 걸어가더니 그곳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고 잠시 동작을 멈추었다가 상자에 안전띠를 채운 다음 운전석에 타 차를 몰고 떠났다. 몇 사람에게는 그것이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요금을 내게 하겠다고 자신들을 들볶은 것에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 분명했다. 내가 이 유해를 갖고 뭘 하고 싶겠어요? 한 여자는 물었다. 그녀의 죽은 어머니의 유해가 그녀에게 아무리 의미가 없더라도 나한테는 훨씬 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는 게 분명했다. 나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어머니는 나 자신의 어머니였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의사가 다 잡았다라고 안심시킨 수술 1년 반 뒤에 재발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폐 하나를 드러냈다. 우리는 최악의 두려움을 다 덮어두고 의사들이 던져준 반지를 잡았고 거기에는 모든 게 괜찮을 겁니다 하고 적혀 있었다. 그들이 틀렸다. 추수감사절에 시작된 기침은 밸런타인데이까지 그대로였고 결국 누이 줄리에게 떠밀려 어머니는 병원으로 갔다. 의사들은 엑스레이에서 이상한 점을 보았고 한철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나는 이 이상한 점이 하제와 이뇨제를 처방하면 되는 이상한 점과 다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6월이 되자 어머니의 몸은 방사선 때문에 건조해지고 자주색으로 변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8월에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고 어깨의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눈앞에서 죽어가는 여자 대신 이상한 점이라고 쓰고 종양이라고 읽는다. 의 진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용자에게 친절하고 감정적으로 중립적인 조양학자의 어휘에 매달렸다. 어머니의 고통을 그들은 불편이라고 불렀고
어머니의 정신적 공포를 불안이라고 불렀으며 그 사이에 어머니의 몸은 이제 어머니에게 친구이기를 중단했을 뿐 아니라 적이 되고 말았다. 나는 화장 기념물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다. 은행과 경리 담당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은 내가 시대를 앞선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가 옳았다. 요즘 업계 잡지에서 화장한 유골을 예술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장담하는 이상한 광고가 등장하는데 이 예술품은 하나같이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하던 대리석 달걀과 닮았다. 참, 나는 한 번은 어떤 남자의 유해를 투명한 위스키병에 담았고 그의 부인은 거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탁상 램프로 사용했다. 그이는 늘 내가 정말로 자기를 켠다고 말했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아직도 크리스마스 카드에 베브와 멜이라고 남편 이름까지 서명한다. 마찬가지로 내가 함께 낚시를 하던 남자의 미망이는 재혼을 한 뒤 그의 유해를 다시 가져와 페르 마르케르 강에 뿌려달라고 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동하는 연어를 잡던 강이었다. 그녀는 보온병, 크고 비싼 스탠리 보온병에 그것을 담아와 그것이 카누에 싣고 갈 때 내가 그녀에게 판 단지보다 눈에 덜 띌 것이라고 말했다. 위장. 그녀는 그것을 그렇게 부르며 잘 애도해온 상실을 드러내는 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를 하류에 우리가 좋아하는 구멍 한 곳으로 데려가자 그를 그런 식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나는 그를 보온병이니 뭐니 하는 것들과 다 함께 강둑 위쪽 자작나무 밑에 묻었다. 거기에 돌을 쌓은 다음 종이에 그의 이름과 생물 연도를 써서 재물 낚시용 미끼 상자에 담아 돌들 사이에 감췄다. 그가 죽었을 때는 막 걸음마를 떼던 그의 아들과 딸이 혹시 낚시를 하게 되거나 그에 관해 묻게 될 때를 대비해 그를 기억하며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장소를 원했던 것이다. 세상은 묘한 동맹으로 가득하다. 케이블 회사가 전화 회사를 사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하드웨어 회사를 산다. 우리는 어느새 TV를 향해 말을 하고 있다. 다른 조합들도 무리는 아니다. 모터홈, 메디사이드. 이와 비교할 때 골프 추모공원을 이루는 묘지와 골프장이라는 개념은 오직 이런 표현을 써도 좋다면 나이언으로 칠 수 있는 거리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 더욱이 묘지는 늘 죽은 사람에게 낭비되는 땅이라고 널리 또는 그릇되게 간주되어 왔다. 화장을 찬성하는 쪽에서 들리는 흔한 주장은 땅이 부족해진다는 관념, 명백한 허구다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아무도 골프장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불평하지 않는다. 작년에만도 밀퍼드에 3곳이 새로 문을 열었다. 그런데도 공직에 있는 누구도 또 사적인 대화에서 누구도 사람들이 콘트랙트 브릿지나 나탁구 또는 땅이 덜 필요한 토지 집약적인 다른 여가 활동을 하고 땅은 대신 저비용 주택단지나 협동조합 유기농 정원에 써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아니, 골프장 개발은 부동산과 건축업의 희소식이고 호텔업자, 식당 주인, 옷감 장수를 비롯하여 우리 종이 쾌락이 자기 것이 될 때는 거기에 기꺼이 돈을 쓰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인접 산업이 기뻐해야 할 이유다. 죽은 자의 추모에 바쳐진 땅은 늘 의심을 사는데 산자의 여흥을 위해 사용되는 땅은 좀처럼 그런 일이 없다. 내 생애 내에 텔레비전 스크린의 크기와 우리가 우리 삶과 풍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해 허용되는 공간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생겨날 것 같다. 어쩌면 피라미드가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을 대표하고 추모 펜던트, 발목 장식이나 팔찌나 목걸이나 열쇠고리에 죽은 배우자의 매우 크게 줄인 유해를 우아하게 매달고 다니는 것은 다른 끝을 대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떠난 자에게는 땅을 인색하게 내어주는 듯하다. 우리는 묘석을 납작하게 만들었고 예배를 줄였고 놀이공원, 주차장, 고카트 경주장,
골프장으로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욱더 많이 화장을 선택했다. 묘지는 자연 속의 산책이나 역사 답사와 결합될 때만 지지를 얻을 수 있다. 마치 우리의 필멸성을 본성이나 역사에는 어느 하루에 얻을 만한 교훈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공동체 행사, 밴드 콘서트, 새 관찰을 열 기회를 찾는 반면 실제로 그곳과 관련되어 열려야 하는 공동체 행사들, 예를 들어 장례와 매장은 더욱더 사적인 광경이 되었다. 그곳이 죽은 자들의 보관소와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갖고 있는 기억 또는 애도가 포함하는 종종 시끄럽고 깔끔하지 못한 감정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편안함과 고요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우리를 좀 더 즐겁게 해줄 뻔한 것을 넘어 어떤 용도가 있는 공원, 추모공원을 원한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적을수록 많아진다. 반면 살아있는 자는 늘 부족할 뿐이다. 이렇게 골프와 좋은 애도의 결합은 자연스러워 보이며 그 둘은 커다란 녹색 잔디밭, 구멍들에 대한 집중, 짐을 운반하는 사람, 캐디나 운구하는 사람의 필요를 공유하고 있다. 물론 실용적인 논쟁이 생길 것이다. 실제로 매장은 언제 할 것인가? 사람들은 무덤가 예배를 뚫고 지나가며 골프를 칠 수 있을까? 규약은 무엇인가? 복장 규정이 있는가? 묘석, 현충일, 묘지 관리 기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차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우리 모두 게리 플레이어 복장을 할까? 어머니가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하느님을 증오했다. 어떤 날은 그녀, 65에 죽은 그녀를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하던 말을 기억한다. 이때가 황금기여야 했는데. 그녀는 9자식을 배로 낳고 길렀다. 그녀 세대의 가르침이나 테크놀로지는 신뢰할 만한 선택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악교사의 딸이었던 그녀는 리듬을 제외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가 물려받아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은 수혜에 박다는 것이다. 나의 분노의 대상인 하느님은 어머니가 알던 하느님이었다. 턱수염을 기르고 대천사들을 거느리고 책임을 방기한다는 논란이 있는 자, 비열한 느낌이 드는 못된 장난을 치는 자로서 우리 밑에서 의자를 빼버리고 단추구멍에 꽂는 꽃으로 우리를 찌르고 벼락을 치는 조이 부저를 달고 우리와 악수를 하고 나서 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느냐고 의문을 품는다. 농담도 받아들이지 못해? 빈 크로스비와 잉그리드 버그먼 같은 가톨릭이었던 어머니는 자신의 천국에 익숙한 것들을 갖추어 놓았다. 자신의 부모, 자매, 젊은 시절의 친구들, 그녀가 그리는 광경은 가구에 덮는 작은 장식용 덮개에 이르기까지 정밀했다. 그래서 미라마, 하얀 민의 벽판자 위에 파란 기와를 덮은 산타바버라 남부 바닷가의 오래된 호텔에 투숙하고 나서 나는 딱 나흘 동안 사실들로부터 숨고 싶었다. 파란 물로 뛰어드는 펠리컨, 갈매기, 가마우지 소리, 파도가 늘적지근하게 철썩이는 소리에 잠이 깨던 기억이 난다. 태평양은 태평했다. 나는 평화가 필요했다. 해변을 바라보는 데크에 앉았다. 탄탄한 몸들이 원색의 옷을 입고 달려 지나가거나 아침빛을 받으며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판매할 듯한 개를 산책시켰다. 산타바버라에서는 아무도 죽어가지 않았다. 나는 골프장, 묘지 콤보에 관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세인트 앤드루스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 과감할까? 사람들이 돈을 더 내고 그린에 묻히고 싶어 할까? 골프채에 맞아 잔디가 뜯겨나가는 것은 모독일까? 묘석은 어떨까? 그건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으로 그걸 대체한다? 추모 골프공으로? 이런 질문, 또 그 비슷한 다른 질문들이 관심을 끌려는 아이들처럼 서로 다투었다. 나는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물에 둥둥 떠있고 싶은 유혹은 피했다. 파도치는 대양은 은유로 반짝였다. 앉아서 바다를 구경하니 좋았다.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다. 해가 질 무렵 나는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내 계획의 세부 사항은 뽑아놓았다. 위치, 투자, 광고, 이사회. 왜 우리 묘지를 재미와 운동에 이용하면 안 되는가? 쾌감과 통증은 서로 녹아들 수 있다. 웃음과 울음은 똑같은 해방이다. 나는 다음에 어느 걸 해야 좋을지 몰랐다. 웃을지, 울지. 어머니는 구원이 따르는 고난이 있다고 믿었다. 그 모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었으며 그녀는 그 상징을 우리 집의 거의 모든 방에 걸어두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날을 재는 기준이 되는 나쁜 날이었다. 어머니는 15세기 신비주의자 토마스 아 캠피스의 제자였으며 매일 그의 그리스도의 모방을 읽었다. 우리가 피조물을 편하게 해주는 의식주에서 어떤 견디기 힘든 거로 시끄럽게 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그걸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해 바쳐 하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일의 윤리를 가톨릭식으로 변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비참해질 거라면 차라리 좋은 명분을 위해 비참해지는 게 낫다. 어머니의 논리는 그런 것이었다. 그 고난받는 영혼들은 누구일까? 나는 자문하곤 했다. 그와 비슷하게 아일랜드 기지를 가진 인간들은 모든 나쁜 것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특별한 솜씨 또는 병이 있다. 비가 내리는 무덤은 행복하도다. 그들은 발목까지 진흙에 잠긴 채 죽은 사람을 묻으며 나쁜 날씨에서 좋은 징조를 찾아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매일 비가 오는 땅에서 호우가 복받은 것이라고 선언해 놓았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그들은 재난에 맞서며 그렇게 말하거나 네가 아는 악마가 모르는 악마보다 낫다 라고 말하거나 다른 모든 게 안 통할 때는 삶은 그냥 거쳐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침략과 기근과 점령이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어쩌면 너무 지나치다 싶게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상대로 한 하느님의 작은 장난을 잘 견디어내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배가 고프거나 화가 나거나 외롭거나 지루하거나 형제들 가운데 한 명에게 맞으면 어머니의 몇 가지 위로 가운데 하나는 그걸 고난받는 영혼을 위해 바쳐라 하는 쉽게 이해하기 힘든 영적 격언이었다. 내가 고통을 참을성 있게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이라는 우주의 사업을 도울 수 있다니 파운드를 달러 지폐로 바꾸듯이 아픔의 화폐는 거룩함의 화폐가 되었다. 하느님은 우리 괴자의 차병과 대변을 계속 추적하는 천상의 은행원이었다. 체납인 상태로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간다. 이곳은 영혼을 위한 일종의 자동차 간이 수리점으로 여기에서 지상의 삶의 휜 곳이나 파인 곳이나 녹슨 곳을 손보고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지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연옥으로 진짜 빚을 떼어 먹으려는 인간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연옥은 재화를 위한 곳이다. 지옥은 벌, 지속적이고 영원하고 잔인하고 특별한 벌을 위한 곳이다. 두 장소의 주된 도구는 불이다. 연옥의 고통스럽지만 정화하는 불, 나쁘게 얻은 자기 방종적 쾌락에 대한 지옥의 불과 유황의 보답. 가끔 지난 2000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서방 교회가 화장을 기피한 이유가 이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불은 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과 문제가 생기면 지옥애가 불에 탔다. 어쩌면 이것 때문에 서양인이 불에 대체로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쓰레기를 태우고 보물을 태웠다. 그래서 필멸성에 관한 삶의 첫 가르침, 죽은 새끼 고양이나 토끼 또는 높은 둥지에서 떨어져 죽은 새과 마주쳤을 때 훌륭한 부모는 불쏘시개나 바비큐 대신
구두 상자와 삽을 찾는다. 또 그래서 어쩌면 매장은 지켜보지만 화장은 사형처럼 우리에게서 감춘다. 물론 동방의 사고는 늘 정화하는 불을 우리를 우리의 재료가 되는 원소들이나 기원과 재결합시키는 원소로서 좋아했다. 그래서 캘거타와 봄베이 사이에 커다란 공적 화장터가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 주검들이 자신을 태울 때 나오는 연기로 하늘을 검게 덮는다. 어머니는 이 부분을 믿지 않았다. 그녀의 자식들에게는 그녀가 제공하는 것 이상의 벌도 정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식이었으며 어머니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물이었다. 구원은 하느님의 선물이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그것을 챙기는 방법이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뒤에 림보와 연옥을 없애자 그녀는 그것을 일종의 계화로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삶에는 고난이 충분했으며 그녀는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바랐다. 그것은 자연의 일부였다. 영생을 위해 모든 슬픈 것을 견디어야 한다. 이것이 어머니가 토마스 아 캠피스에서 배운 것이었다. 따라서 고난에는 의미, 목적, 가치, 이유가 스며들었다. 자연은 무작위로 아무런 관련성 없이 고난을 듬뿍듬뿍 나누어 주지만 신앙과 은총은 고난을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돌아가는 여행길의 일부로 만들었다. 속죄는 하나가 되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런 복귀, 하늘에서의 이런 재결합, 이런 구원이 우리가 존재하는 한 가지 진정한 이유다. 어머니는 그렇게 믿었다. 물론 이런 생각 때문에 어머니는 우리 자신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것이나 자기를 돌보는 것이나 행복과 정당화, 자존심 등 문화에서 말하는 모든 세속적 전리품과 불화하게 되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회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우리가 모두 감당할 십자가를 받았으며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방해야 했다. 우리는 고난받는 영혼들을 위해 그것을 바쳐야 했다. 그렇게 어머니가 그것을 기도로 바꾸었다. 그 이상한 점을, 암을, 남아있는 폐에서 식도로 올라갔다가 척수로 훌쩍 뛰고 이어 뇌로 향한 종양을. 의사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고장나고 있는 신체 부위를 이야기하는 쪽을 좋아하니까. 그러나 그녀의 남편과 자식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암이 진행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가라앉고 숨이 점점 짧아지고 신체의 균형 감각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자신에게 납득으로 되도록 바꾸어 그 고통과 공포와 슬픔을 그녀가 하느님과 터놓은 계좌에 집어넣었으며 그것에 의해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종양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몸은 그녀에게 달려들었고 그녀는 죽어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몸을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믿는다. 어머니는 심장이 슬픔과 흥분에 압도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43년간의 남편, 아들과 딸, 태어나고 태어나지 않은 손주들, 자신의 자매와 형제, 친구들을 떠나는 것으로 인한 슬픔, 본향으로 가는 흥분, 몸 안의 목소리가 잦아들면서 영혼의 목소리는 더 크게 외치는 것 같았다. 노래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우리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모르핀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으로 남아 비전을 보았다. 우리 각각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내키지 않으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찬양의 행동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말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확신이 없다. 그게 어머니한테 효과가 있었다고 확신할 뿐이다. 일단 도약을 하면 쉽다. 일단 방대한 잔디가 겉으로는 모순되는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보면 세상은 다른 곳이 된다. 골프장이 묘지가 될 수 있으면 미식축구장,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도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스키장은 어떤가? 어떤 사람이 산에 묻히고 싶어 하지 않겠는가? 부트힐,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잘 들어라. 적용 가능한 곳은 끝도 없다. 승리의 전율, 패배의 괴로움. 삶은 그런 것이다. 죽음도 그렇다. 어머니의 장례는 슬픔이자 축전이었다. 우리는 울고 웃었고 하느님에게 감사하고 하느님을 저주했고 하느님에게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죽음에서 얻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에 대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우리가 어머니를 묻은 날은 헬로윈이었다. 모든 성인의 날 전야. 성인의 날의 다음 날은 모든 영혼의 날, 모든 고난받는 영혼들의 날이었다. 에디와 나는 땅을 찾고 있었다. 에디는 골프를 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시간에 차라리 읽고 쓴다. 그는 클럽 프로가 되겠다고 하고 나는 배후의 두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다. 우리 누이 브리지드는 사전 수요 조사를 하고 우리 누이 메리는 늘 장부를 정리한다. 입금과 수금과 지급 만기. 여자들은 돈을 통제할 줄 아는 것 같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가 리치 앤드 선즈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한 복수라고 말한다. 나는 홀리 세컬퍼 묘지에 볼 일이 있을 때마다 24구역에 들른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묻힌 곳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2년을 더 살았다. 아버지가 묻힌 뒤 우리는 베리 화강암으로 높은 켈트식 십자가를 세우기로 결정했다. 두 직선이 교차하는 원 안에는 그들의 가르침인 서로 사랑하라를 새겼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 해에 나와 아일랜드에 갔을 때 이런 십자가들을 보았다. 그 모양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이런 돌이 있으면 골프는 불가능하다. 이런 돌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 그 사이로 골프를 치기는 어렵다.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판매할 듯한 개의 줄을 잡고 귀에 스테레오를 꽂고 달리는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웅덩이 옆에 표지판에는 낚시 금지, 오리에게 먹이를 주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다. 홀리세컬퍼 묘지에서 유일한 자연의 길은 죽고 기억하는 우리 종의 본성이 이끄는 길이다. 그들이 몹시 그립다. 매년 돌 아래 봉선화를 심는 것은 내 누이들인 듯하다. 가끔 나는 돌들 사이에 서서 궁금하다. 가끔 웃고 가끔 운다. 가끔 아무런 일도 없다. 삶은 계속된다. 죽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에디는 그게 이 코스의 평균 타수라고 말한다.